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반환된 의정부시 미군 부대 부지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도로 일부를 개방했습니다. 네, 무려 70년 만입니다. 미군 부대였던 땅을 직접 밟은 시민들은 감격에 겨웠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반환 미군 부대 부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길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m 높이의 단단한 벽은 70여 년 만에 허물어지고 옛 미군 부대 부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열린 창으로 바뀌었습니다. CRC 입구 초소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던 미군 부대 도로는 이제 모든 시민과 차가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소중히 쓰여질 땅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CRC가 우리 의정부 시민, 아니 우리 경기 북부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오랜 기억의 역사와 그리고 발전의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땅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1일 CRC 도로 개방 시민의 품으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CRC 땅을 7월 1일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걷는 시민들은 손에 미군 부대 땅이 돌아온 것을 자축하는 풍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시민 1000여 명은 70년 동안 굳게 잠겨있던 미군 부대 땅을 두 발로 걸으며 미군 부대 반환을 실감했습니다. 여기가 시민으로 돌아와가지고 공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정부 시민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CRC는 과거 미 2사단 사령부가 위치했던 반환 미군 기지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 설치돼 옛 미 2사단 사령부 등이 주둔하다가 지난 2019년 4월 미군 병력이 완전히 철수한 뒤 2022년 2월 반환됐습니다. 의정부시는 더 이상 이 미군 부대를 아픈 역사가 아닌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언론인들이 양주시의 지난 1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양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핵심 현안인 열악한 의료 여건 해결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원 유치에 끈을 놓지 않았으며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100대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결 등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양주시정을 이끄는 시장으로 지난 1년간 양주시를 경기 북부 중심 도시의 반열로 올리기에 무수히 노력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민 모두가 간절하게 바라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C, 동두천 연장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 자리에는 김성원 국회의원도 함께했는데요.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GTX-C 동두천 연장에 대해 철도 건설 기금을 설치하는 등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0년이 넘도록 시 면적의 절반을 미군에게 내줘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한 동두천에 새로운 기회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GTX-C 연장 등 동두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형덕 시장과 원희룡 장관은 GTX-C 동두천 연장 외에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경원선 증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울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건의했습니다. 김덕현 군수는 군민 약 3만 1,000명이 참여한 서울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위한 서명부를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4월부터 서울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위한 대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요. 김 군수는 서울 연천 고속도로는 국립 연천현충원과 연천 BIX 은통 일반 산단 조성 등으로 늘어날 교통 혼잡에 대비해 꼭 실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군수는 수도권 1호선의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연천 백마고지 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도 원희룡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추진 중이죠. 현재 이를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의정부시의회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이에 동의하며 경제성 확보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의정부시는 2025년 열릴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정부를 설득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 의회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정 질의에 나선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당시 경제성이 부족해 본 계획안에서 제외됐다며 이번에는 그때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GTX-C 연결과 고산 밀락지구의 성장, 법조타운 개발 등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경제성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GTX-C 노선의 의정부역과 연결시켰을 때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법무행정 다음은 문제, 캠프스탠리의 문제. 이 캠프스탠리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들이 논의가 되고 하다 보면 수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죠.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접경 지역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이 희생한 점 등을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호응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8호선 연장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으로도 힘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의정부는 지금까지 한수 이북의 지역을 갖고 있었고 수도권의 정비계획법에서 많은 것들이 규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한강 수계 유역이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정부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무만을 부담되어 지었던 이런 도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을 이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더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총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지역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고 공약으로 대두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9월까지 8호선 연장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한 후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락하늘소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권순아 연구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순아 연구사입니다. 예, 이 안락하늘소 피해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북부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락하늘소가 선호하는 기주식물인 블루베리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피해가 최근 농촌진흥청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북부로의 확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확산이라기보다는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미 분포하고 있는 곤충이고 블루베리도 많이 경기도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락하늘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안락하늘소가 예전부터 국내에 서식을 해왔지만 큰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피해가 커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2010년대 이후로 안락하늘소 기주식물인 블루베리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안락하늘소 발생도 마찬가지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베리의 경우에는 친환경 재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그리고 안락하늘소 피해가 나무 목질부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가 그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가원에서 마땅한 방제법이 없어서 그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안락하늘소로 인해 과수 나무들이 뿌리째 말라버릴 수 있는 만큼 초기 증상과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에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유인제와 트랩을 이용해서 성충 밀도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이 현재 유일한 방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이미 유충이 침입해 있는 경우에는 나무 하단부에 톱밥이 발생하기 때문에 톱밥 발생 초기에 유충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떤 노력들 기울이고 계신지 설명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친환경 농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친환경 방제제를 선발하고, 그리고 성충 유인 포획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를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하늘소 발생 생태와 방제법을 담은 영농 정보 자료를 제작해서 농가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하늘소 사전 방제와 그 예찰 강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유인제와 포획 트랩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권순화 연구사였습니다.